될 것 같습니다. 역대 전적을 말씀드리면요, 화성이 2승 그리고 무승부가 1번, 대전이 1승을 거두었습니다. 지난 시즌 전적만 살펴보면 대전의 홈에서 있었던 9라운드 경기는 대전의 승리, 또 화성의 홈에서 있었던 24라운드 경기는 화성의 승리로 각각 양팀이 홈에서 승리를 챙겨갔었던 지난 시즌인데요. 오늘 화성의 홈에서 펼쳐지는 첫 번째 경기 어떻게 될지 양팀의 선발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홈팀 화성FC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강철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김진영 골키퍼, 김경민, 구대엽, 카를로스 알베르토, 안지호, 장영우, 김민식, 김승호, 공용훈, 김성주, 정지용 선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화성FC는 리그 6라운드 천안시 축구단과의 경기와 선발 라인업이 완전 동일합니다. 다음은 원정팀 대전항구철도 축구단의 선발 라인업 소개해드리죠. 김승희 감독의 선택입니다. 박태원 골키퍼, 김윤진, 박성용, 박성우, 김민균, 박요환, 김진수, 김선우, 이준용, 강영웅, 정민우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태까지 리그 모든 경기에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었던 이관표 선수가 오늘은 벤치에서 출발하겠고요. 또 김윤진 선수는 리그 1라운드 이후에 오랜만에 선발 복귀전을 갖겠습니다. 그 외에 대전항구철도 축구단은 김승희 감독이 대부분 즐겨 쓰는 선수들이 오늘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양팀의 선수들이 주심과 함께 입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경기 박종명 주심, 김유영, 김정건 제1제2부심, 그리고 최일우 대기심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지금 화성FC의 선발 라인업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리그 6라운드 경기와 완전 동일한 라인업을 들고 나왔는데 아무래도 지난 6라운드에서 천안시 축구단을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뒀었기 때문에 강철 감독이 이 라인업으로 이제 앞으로 주전 라인업을 펼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지난 시즌 대전항구철도에서 활약했었던 김승호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는 화성FC 소속으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이 김승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리그 9라운드 대전과 화성의 맞대결에서 대전 소속으로 화성에게 추가골, 쐐기골을 넣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 또 화성FC 소속으로 대전항구철도 상대로 하는 오늘 경기 어떤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양팀 선수들이 이제 모여서 서로 둥그렇게 오늘 승리를 다짐하는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양팀 선수들의 의기투합이 끝나는 대로 각자 포지션에 설 것이고요. 주심의 휘슬과 함께 곧 양팀의 전반전이 시작되겠습니다. 또 오늘 경기 시작하기 전에 양팀의 키플레이어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화성FC에서는 김성주 선수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 3월 화성FC의 월간 MVP로 선정이 됐었기 때문에 또 사이드부터 중원까지 폭넓은 활동량과 함께 좋은 킥까지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성FC 입장에서는 오늘 김성주 선수의 발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시작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주황색 상의 유니폼이 화성FC, 화면 오른쪽에 흰색 상의 유니폼이 대전항구철도 축구단입니다. 대전항구철도 축구단의 선축으로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빠르게 왼쪽으로 넘겨준 로빙 패스는 터치라인 아웃됐습니다. 화성의 스로인, 장영우 선수가 준비합니다. 짧게 앞쪽으로 높게 클리어링, 그대로 라인 바깥으로 나가면서 대전이 스로인 가져갑니다. 또 양팀의 공통점이라고 하나 말씀드린다면은 득점에서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라는 점인데요. 양팀 모두 득실에 있어서 마이너스 득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양팀 모두 선발 공격진의 활약이 약간은 아쉽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 화성의 클리어링, 화성 같은 경우에는 김경민 선수가 현재 2골을 기록하면서 팀 내 득점 선두에 위치해 있는데 김경민 선수의 포지션은 수비수입니다. 수비수가 득점 1위라는 것은 팀 입장에서는 결코 좋은 지표라고는 볼 수 없겠죠. 화성의 선발 공격진이 넣은 골은 단 2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선발 공격진으로 나온 선수들은 더 좋은 활약을 보여줘야겠습니다. 강하게 압박하는 화성, 로빙 패스가 끊겼습니다. 김경민이 뒤쪽으로 클리어링, 정지용이 따라가 봤는데 터치라인 나가기 전에 클리어, 하지만 라인 나갔다라는 판정. 화성의 스로인, 화성이 높은 위치에서 던지기 공격을 가져갑니다. 김성주 선수가
앞쪽으로 던져줬는데요. 수비가 다소 많습니다. 공간에 짧게 내주려던 것이 뺏겼습니다. 대전의 진영에서 혼전 상황이 있었고 라인 바깥으로 나가면서 대전이 골킥 가져갑니다. 또 박태원 골키퍼는 이번 시즌 울산시민축구단에서 이적해서 모든 경기에 선발 출전하면서 팀의 수문장 역할을 든든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화성FC가 아주 라인을 앞으로 올렸습니다. 결국 끊겼고요. 김승호 그대로 중앙 쪽으로 로빙 패스 헤더. 세컨볼 박스 안에 떨어졌는데 일단은 헤더 클리어링. 그리고 멀리 걷어냅니다. 이제 대전의 역습. 페인트 움직임 주면서 주고받습니다. 반대쪽 바라본 로빙 패스. 연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수비 성공, 터치라인 아웃. 화성의 공이 선언됩니다. 김성주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한 차례 좋은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김성주 선수는 포지션상으로는 윙백에 위치해 있긴 하지만 중원까지 가리지 않으면서 아주 폭넓은 활동량을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게다가 팀의 전담 세트피스 키커를 맡을 만큼 이 발끝이 아주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도 화성의 공격 김성주 선수가 이끌어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이 공 가져옵니다. 뒤쪽으로 김민균 앞쪽으로 찔러준 패스 연결 시도해봤지만 끊겼습니다. 화성의 공격 장영호 오른쪽으로 벌려줍니다. 김승호 한 명 제쳤고요. 두 명 제치는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반칙 얻어냅니다. 박성용 선수가 김승호 선수에게 한 차례 파울을 범했습니다. 경기 이른 시간 첫 번째 프리킥을 좋은 위치에서 가져가는 화성FC. 오른쪽 측면에서 분명 날카로운 크로스를 올려줄 수 있는 좋은 위치입니다. 정지용 선수가 물을 마시면서 한 차례 숨을 돌렸고요. 이제 오른쪽 측면에서 화성FC 프리킥으로 공격 이어나가겠습니다. 공 주변에는 공용훈 선수와 김성주 선수가 위치해 있습니다. 김성주의 왼발, 공용훈의 오른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중앙 쪽인데요. 헤더. 일단 높게 뜬 공. 그대로 라인 바깥으로 나가면서 대전항구철도 축구단이 골킥 가져갑니다. 대전항구철도 축구단 선수의 몸을 맞았다라는 판정이 나왔네요. 코너킥으로 경기 이어지겠습니다. 또 김성주 선수 화성FC의 코너킥 전담 선수가 또 이제 처리를 하러 들어가고 있고요. 정종 선수는 오늘도 팀의 최전방에서 득점원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충실히 다 해줘야겠습니다. 김성주의 왼발 연달아 세트피스 가져가는 화성FC. 손 내려갔고요. 올라갑니다. 중앙 쪽인데요. 일단 헤더. 뒤쪽으로 흐르고 슈팅! 골대 위쪽으로 벗어납니다. 한 차례 기습적인 왼발 슈팅을 시도해봤었던 김민식. 팀의 첫 번째 슈팅은 아쉽게 골대 위쪽으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대전항공철도가 후방에서부터 짧은 패스로 빌드업 시작합니다. 왼쪽으로 끊겼고요. 인터셉트. 짧은 패스로 김승호 치고 나갑니다. 소유 성공. 좋은 발재간 보여줬습니다. 정지용 한 차례 뒤로 돌리면서 템포 조절합니다. 로빙 패스 전방 바라봤는데요. 일단 헤더. 김진수가 받는 과정에서 강한 몸싸움. 터치라인 아웃. 화성의 공이 선언됩니다. 지금 화성FC가 전방 압박을 아주 강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진영에서 한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최소 2명의 선수가 달라붙으면서 아주 강한 프레셔를 넣어주고 있거든요. 대전항구철도는 후방 빌드업을 아무래도 중요시하는 팀이기 때문에 이런 화성FC의 전방 압박을 잘 이겨내야 된다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김진수의 스로인. 앞쪽으로 넘겨주는 과정 끊겼고요. 헤더. 경합이 이어집니다. 화성이 공 가져옵니다. 공용훈이 왼쪽으로 앞쪽으로 찔러준 패스 연결이 됐습니다. 김민식 중앙 카를로스
앞쪽으로 찔러주면서 넘어졌는데요. 공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김승호, 장영우에게 다시 김승호, 좁은 공간에서 패스 이어나갑니다. 화성 다시 뒤쪽, 까를로스가 전방으로 찔러준 패스 연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휘슬이 불리면서 부심에 깃발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옵사이드 반칙. 공격 상황 시에는 이 포지션이 3-4-3, 즉 양쪽의 윙백들이 많이 올라가는 화성FC입니다. 그런 만큼 대전항구철도 축구단 입장에서는 좁은 공간에서 수적 우위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활동량이 필요하겠습니다. 박태원의 프리킥으로 경기 이어집니다. 박태원이 멀리, 김승호가 잡았고요. 살짝 돌면서 볼키핑, 앞쪽으로 찔러준 공은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박요환이 김윤진에게, 오랜만에 리그 선발 출장한 김윤진, 팀의 후방을 맡고 있습니다. 중원 부근에서 화성의 반칙. 빠르게 처리하려던 것은 정지용 선수가 한 차례 방해를 했고요. 후방 박요환에게 왼쪽으로 벌려줍니다. 잡았습니다. 김민식이 뒤쪽으로, 다시 중원 쪽에서부터 만들어 나갑니다. 김민균 앞쪽으로 찔러줬습니다. 선수 잘 바라봤는데요. 김진수입니다. 그대로 크로스 올라가고 반대쪽 선수에게 연결, 슈팅! 수비 못 맞고 라인 바깥으로 나갑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박성우 선수의 오른발 슈팅이 나왔습니다. 크로스가 동료를 바라보지 못한 듯 했습니다만 뒤쪽에서 침투하던 박성우 선수에게 연결이 됐었고, 박스 부근에서 마무리 슈팅까지 가져가 봤습니다. 대전 코너킥으로 경기 이어갑니다. 코너킥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심이 박스 안쪽 선수들에게 한 차례 몸싸움을 제지시켰고요. 이런 세트피스 기회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K3 리그 경기이기 때문에 이런 코너킥 또 프리킥 상황에서 양팀 선수 간의 신경전 항상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제 프리킥 올라갑니다. 코너킥 준비, 손은 내려갔고요. 오른발로 가까운 쪽인데요. 일단 헤더, 뒤쪽으로 흐른 공 이준영이 잡고 뒤쪽으로, 난 대전이 후방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대전항공철도는 이런 식으로 후방 빌드업부터 만들어 나가는 공격 전개를 굉장히 선호하는 팀입니다. 앞쪽으로 찔러준 높은 로빙 패스, 일단 김성주가 헤더로 끊어냈지만 이준영이 다시 잡았습니다. 혼전 상황, 화성이 공 따냈습니다. 화성의 역습, 칼로스 전방으로 로빙 패스 연결이 됐습니다. 뺏어내는가 했습니다만 다시 장영우가 잡았고요. 장영우는 뒤쪽으로 보냈습니다. 안지호, 김경민, 왼쪽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패스가 약간 멀었습니다. 대전의 스로인. 이 경기 초반 양상은 화성FC가 조금 주도권과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대전항구철도를 상대로 조금 더 공격력 있는 축구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경기 또 리그 6라운드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었던 화성FC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세가 오늘 경기까지 유지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고요. 로빙 패스는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정민우를 바라봤었습니다. 정민우 선수는 또 지난 시즌 리그에서 15골을 터뜨리면서 팀의 주 득점원으로 아주 만점 활약을 보여줬었는데 2022년 지금까지 아직 리그에서 득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민우 선수의 첫 번째 마수거리 골이 언제 터질지도 대전항구철도 팬들은 기다리고 있을 것 같고요. 대전의 공격, 몸싸움 이겨냈습니다. 그대로 슈팅! 골대 위쪽으로 벗어납니다. 먼 거리에서 강영웅 선수가 회심의 오른발 슈팅을 한 차례 날려봤습니다만 골대 위쪽으로 벗어나면서 화성FC에게 골킥을 내주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격이 풀리지 않을 때는 양팀 선수들 모두
공간이 났을 때 바로 중거리 슈팅을 시도해봐도 좋은 시도겠습니다. 김진영의 골킥. 멀리 높게 헤더 경합. 화성이 이겨냈었지만 그 과정에서 파울이 불렸습니다. 박성용 선수가 프리킥을 얻어냈고요. 경기는 대전의 프리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박요한이 준비합니다. 일단 옆으로 오른쪽 선택. 이렇게 3명의 선수가 최후방에서 첫 번째 빌드업을 준비합니다. 아무래도 그런 만큼 이런 측면으로 돌리는 빈도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공 뺏겼습니다. 앞쪽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패스 연결됐고요. 아크북은 강한 수비. 칼로스가 잡았습니다. 앞쪽 선수에게 연결이 됐었지만 아쉽게 패스 미스가 나오면서, 하지만 김승호에게 다시 공이 흘렀습니다. 대전항구철도가 강한 압박을 통해서 좁은 공간에서 결국 공을 가져왔습니다. 라인 따라서 김민균의 드리블. 중앙 쪽으로 잘 찔러주었습니다. 김선우 직접 달고 치고 나옵니다. 오른쪽 벌려주었습니다. 오른쪽 일단 후방으로. 대전항구철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의치 않았을 때 일단 후방으로 공을 돌리면서 공간 창출에 힘을 쓰고 있는데요. 또 화성이 좁은 공간에서 좋은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김진영 골키퍼가 멀리 처리합니다. 박태원 골키퍼까지 박스 바깥쪽으로 멀리 나올 정도로 이 후방 빌드업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김승희 감독의 전술입니다. 김윤진이 오른쪽으로 패스 연결하는 과정 끊겼고요. 좋은 수비. 공용훈이 공 잡고 뒤쪽으로. 이런 좁은 공간에서도 무리하게 롱볼을 돌리기보다는 뒤쪽으로 돌리면서 짧은 패스 위주로 유기적인 플레이를 이어나가려고 하는 양팀의 빌드업, 상당히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는 지금까지의 양상입니다. 김경민이 구대엽에게 왼쪽 선택. 김성주 찔러주었는데요. 헤더로 커트. 카를로스가 잡고 다시 쇄도하는 선수를 바라봤던 로빙 패스. 박태원 골키퍼가 잡습니다. 양팀 모두 기본적으로 3백을 주로 활용하는 팀이기 때문에 상대팀의 공격진 입장에서는 수비벽이 상당히 두터울 수 있거든요. 이런 수비벽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느냐 또한 양팀 선수들 또 감독들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캡틴 김민균. 왼쪽으로 내주는 과정에서 굴절이 벌어졌고 터치라인 아웃. 대전의 스로인. 김진수가 준비합니다. 짧게 김민균에게 짧은 패스 이어졌습니다. 김진수에게 연결해준 공 연결이 됐습니다. 박스 근처까지. 하지만 강한 슬라이딩 태클. 여전히 공은 살아있는데요. 커버 플레이가 좋았습니다. 구대엽의 좋은 수비. 로빙 패스 날아오르면서 정종 선수가 한 차례 허스 플레이를 보여줬지만 대전항구철도에게 공이 넘어갔습니다. 오른쪽으로 벌려준 공은 약간 높았습니다. 이 경기 극초반에는 화성FC가 어느 정도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지만 10분이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대전항구철도가 조금 더 주도권을 가져가는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영우의 스로인. 짧게 앞쪽으로 중앙으로 넘겨준 패스 약간 애매했는데요. 결국 대전이 뺏어냅니다. 박성우 리턴 패스 오른쪽으로 벌려줍니다. 박성우 후방으로 짧은 패스 삼각형 이뤘는데요. 까를로스가 끊어내면서 터치라인 아웃. 대전이 하프라인 넘어서 스로인을 가져갑니다. 김선우 박성우와의 짧은 원터치 패스. 박요한이 잡습니다. 앞쪽으로 찔러준 패스는 가슴으로 인터셉트가 됐고요. 중앙 쪽 김민균이 좋은 활동량으로 공을 뺏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대전의 공격.
앞으로 찔러준 패스, 선수가 넘어지면서 화성의 반칙. 안지호 선수가 파울을 범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초반이기 때문에 지금은 서로 탐색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 팀의 전술, 상대팀의 전술을 좀 파악하고 이 빈 공간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패스워크 움직임이 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박요한이 오른쪽, 김선우는 원터치로 앞쪽으로 내줬는데요. 끊겼습니다. 밀려 넘어지면서 대전의 반칙, 김성주가 프리킥을 얻어냅니다. 이 화성FC의 모든 선수들, 또 강철 감독도 이 김성주 선수의 왼발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킥이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비단 세트피스 상황뿐만 아니라 이 지공 상황에서도 김성주 선수의 왼발은 언제든지 빛날 수 있거든요. 앞으로 로빙 패스, 대전이 수비 성공합니다. 뒤쪽으로 높게 보내면서 터치라인 아웃. 김성주 선수가 다시 한번 던지기 공격을 가져갑니다. 정지용이 받아줬고요. 칼로스, 공용훈 선수는 오늘 팀의 3선 정도에 위치하면서 공수 연결고리 역할, 또 팀의 윤활유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경민이 공 잡습니다. 지난 천안시 축구단과의 리그 6라운드 경기 팀의 결승골을 안겨줬었던 김경민, 오늘 만약 득점하게 된다면 리그 2경기 연속골을 노릴 수 있게 됐습니다. 안지호, 공용훈 뒤돌았는데요. 강한 몸싸움, 결국 화성이 공 다시 가져옵니다. 까를로스 전방으로 왼쪽까지 벌려줍니다. 김성주, 강한 수비 하지만 이겨냈습니다. 그대로 컵백 하듯이 패스, 크로스 올라갔는데요. 일단 반대쪽으로 장영우가 다시 크로스, 헤더 클리어링, 다시 머리로, 그리고 멀리 걷어냅니다. 박스에서 한 차례 위기를 넘기는 대전. 그리고 방금은 김민균 선수가 높이 뜬 공을 받는 과정에서 핸드볼 반칙을 범했습니다. 이 정도 위치라면 화성FC는 직접 득점을 노리기까지는 약간 멀 수는 있겠습니다만 강한 오른발 또는 왼발로 때려본다면 노려볼 수도 있겠고요. 또는 살짝 툭 차주면서 간접적으로 득점을 도울 수 있는 위치, 프리킥을 얻게 됐습니다. 사실 이 정도 거리라면 득점을 노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먼 거리일 수는 있겠는데요. 김성주 선수의 왼발 다시 한번 세트피스 처리를 준비합니다. 앞에 선수들이 많고요. 툭 찼습니다. 선수 넘어졌었는데 일단은 경기 그대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세컨볼, 박스 안쪽에서 다시 잡았고 크로스 올라갑니다. 높게 뜬 공 헤더 처리, 그리고 선수가 지금 박스 안쪽에 계속해서 넘어져 있었거든요. 일단 경기는 그대로 진행이 됐었는데 쉽게 일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지용 선수도 방금 상황에서 약간의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화성FC의 동료 선수들은 빠르게 벤치로 수신호를 보냈는데요. 큰 부상은 아니어야겠습니다. 경기 초반이기 때문에 선수의 부상은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일단은 의료진이 피치 안으로 들어와서 해줬는데 공중볼 경합을 하는 과정에서 선수들이 엉켜 넘어지면서 이 팔꿈치 쪽에 약간의 통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넘어지는 과정에서 약간 좋지 않은 자세로 넘어졌었기 때문에 주심도 팔꿈치 쪽을 이렇게 가리켰고요. 일단 의료진이 피치 안으로 들어와서 넘어진 선수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선수가 앉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만 이런 세트피스 과정, 또 코너킥 또는 프리킥 과정에서는 양팀 선수들이 얼마든지 엉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상이 발생할 위험도 존재하고요. 구대엽 선수가 넘어져 있었네요.
팀의 후방에서 든든한 수비를 책임져주는 구대엽 선수. 일단은 일어나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 일단 구대엽 선수는 피치 바깥쪽으로 나가겠고요. 경기는 박태원 골키퍼의 프리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김선우. 오늘 김선우 선수가 김민균 선수와 바통 터치를 하면서 서로 중원 사령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벌려주는 패스는 다시 한번 부정확했습니다. 이렇게 측면을 많이 활용하는 대전항구철도 축구단의 공격 루트이다 보니까 벌려주는 패스가 조금 더 정확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장영호 선수가 공을 들고 던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구대엽 선수는 다행히 일어나서 경기에 다시 뛸 수 있게 됐습니다. 큰 부상이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박요한 앞쪽으로 왼쪽에서 중앙 바라본 로빙 패스 연결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김성주가 공을 가져갑니다. 그대로 몰고 나오면서 하프라인 넘어서까지 전진. 앞쪽으로 찔러준 패스 연결됐고요. 정지용이 좋은 움직임 가져가면서 공을 소유해냈습니다. 후방에서 오른쪽으로 벌려주는 패스. 장영우에게 침투하는 김승호를 바라봤지만 수비에게 끊겼고요. 대전의 역습입니다. 앞쪽으로 한번 차봤었는데 아쉽게 전방에서 기다리고 있던 동료 선수는 없었습니다. 김진영 골키퍼만 기다리고 있었고요. 네, 대전항구철도 축구단의 공격진 또한 아주 강하게 전방 압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멀리 클리어링한 공. 박성용이 걷어냈는데 약간 애매했습니다. 애매한 곳에 떨어지는 공. 일단 안전하게 뒤쪽으로. 그리고 높이 클리어링. 세컨볼 경합이 강했는데요. 주심은 휘슬을 불지 않았습니다. 공용훈. 살짝 등질고 돌면서 앞쪽으로 찔러줬습니다. 김승호. 지난 시즌 소속팀을 상대하고 있는 김승호 선수. 지난 리그 경기에서도 같은 위치에서 출장하면서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습니다. 크로스에 멀리 날아갑니다. 약간 애매하게 떨어진 공인데요. 일단 뒤돌면서 클리어링. 라인 바깥으로 나갑니다. 약 25분까지 진행되고 있는 현재 오늘의 경기. 아직까지는 양팀 모두 이렇다 할 공격 찬스를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중원에서 서로를 향한 압박이 굉장히 강하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김민균이 빠져나왔습니다. 센터 서클 부근에서 앞쪽으로 찔러준 공. 이준용을 바라봤는데 일단 연결이 됐습니다. 수비 2명. 좋은 움직임. 하지만 협력 수비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구대엽의 클리어링. 터치라인 바깥으로 나갑니다. 사실 양 팀의 지금까지의 양상을 조금 살펴보자면 어느 한 팀이 완벽하게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울 정도로 백중세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반대쪽으로 벌려주는 패스 연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뒤쪽으로 박성용 잡고 전방으로 찔러줬는데요. 등지는 움직임. 치고 나가는 과정에서 안지호 선수의 좋은 수비가 나왔습니다. 장영우 선수가 비슷한 위치에서 오늘 전반전 여러 차례 스로인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패스는 다시 한번 끊겼고요. 김승호가 좋은 퍼스트 터치. 하지만 수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대로 라인 바깥으로 나가면서 화성FC가 다시 한번 던지기 공격 찬스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경기장의 날씨가 굉장히 화창합니다. 미세먼지도 거의 없고 바람도 많이 불지 않을 정도로 선수들이 공차기 딱 좋은 날씨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 현재 지금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시간이 딱 2시 또 3시경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방금은 대전의 반칙. 김민식 선수가 반칙이
범해졌습니다. 여태까지 K3 리그 경기에서는 바람 때문에 굉장히 선수들이 공을 차기 어려워하는 모습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완전히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방으로 찔러준 패스 약간 애매했는데요. 일단은 뒤쪽으로 잘 보낸 김민균. 낮게 깔리는 패스, 좋은 패스 연결됐습니다. 하지만 그 위치가 옵사이드였다라는 부심의 판정,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화성FC가 수비 라인을 잘 올리고 있었네요. 헤드로 떨궈준 공. 이번에도 옵사이드 반칙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양팀 모두 수비 라인 조직력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이 라인을 당기고 또 내리고 올리고 하는 이 조직력이 굉장히 좋은 양팀이기 때문에 양팀의 또 공격진 선수들은 이 라인을 어떻게 깰 것인가, 이 옵사이드 라인을 깨고 침투하는 움직임을 어떻게 영리하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오늘 90분 동안 해야 될 텐데요. 넘어지면서 화성의 반칙. 정민우 선수에게 파울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정민우 선수가 또 팀의 공격이 잘 풀리지 않자 후반까지 나와서 팀의 빌드업에 좀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툭 차준 패스, 헤더, 세컨볼 약간 애매했는데요. 일단 뒤쪽으로 보내면서 장영우가 걷어냈습니다만 터치라인 아웃됩니다. 대전한국철도가 높은 위치에서 던지기 공격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김진수의 스로인. 앞쪽으로, 하지만 기다리고 있던 선수에게 끊겼고요. 전방으로 찔러준 로빙 패스 또 끊겼습니다. 좋은 발재간. 박요한이 슬기롭게 잘 풀러 나왔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라인 바깥으로 나갔고 대전한국철도가 또다시 스로인 공격을 가져가겠습니다. 또 양팀 모두 후방 빌드업과 더불어서 이 측면에서의 공격 전개를 즐겨하는 팀이기 때문에 이 스로인도 자연스럽게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한 압박, 뒤쪽으로 물렀고 구대엽이 클리어링. 헤더, 대전이 일단 따냈는데요. 세컨볼은 화성이 따냈습니다. 까를로스가 중앙 쪽 김승호에게. 빠져나오는 움직임 과정에서 대전의 반칙. 또 김진수 선수가 파울을 범했습니다. 이렇게 팽팽하게 승부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중원에서의 주도권 싸움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큼 양팀 선수들 모두 반칙을 불가피하게 많이 범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상은 지속적으로 좀 조심해야겠습니다. 김경민 앞쪽으로 로빙 패스 흐르고 있는데요. 터치라인 나가기 전에 잡아냈습니다. 하지만 넘어지면서 살리려고 했던 공은 대전에게 흘렀습니다. 좁은 공간 패스로 풀어 나옵니다. 하지만 몸싸움이 있었고 화성이 다시 한번 공을 가져옵니다. 공용훈이 왼쪽 김성주에게. 오늘 공용훈 선수는 전반전 30분 동안 굉장히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찔러준 패스 까를로스가 원터치로 시도해봤지만 끊겼고요. 하지만 까를로스 자신의 실수를 커버합니다. 김승호, 공용훈이 이제 왼쪽으로. 뒤쪽 다시 반대쪽으로 벌려주는 전환 패스 장영우에게 연결이 됐습니다. 하지만 수비가 먼저 앞서서 커트해냈습니다. 까를로스, 장영우, 안지호. 로빙 패스 앞쪽인데요. 선수에게 연결이 됐습니다. 김승호 그대로 크로스. 하지만 수비에게 겹치면서 슈팅까지 연결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박태원 골키퍼가 여유롭게 잡습니다. 김승호 선수가 수비가 많은 과정에서도 결국 크로스까지 올리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전한국철도 외 센터백들이 좋은 집중력을 유지하면서 침투하던 공격진을 잘 방어해냈고요. 만약에 침투하던 공격진 발에 걸렸다면 이 박태원 골키퍼가 지키고 있는 골망을 흔들 수도 있었던 찬스였습니다.
그만큼 김승호 선수의 움직임이 대단히 좋았었고요. 원터치로 앞쪽으로 내준 패스 일단 끊겼습니다. 등지면서 정종이 센스 있는 플레이. 침투하는 선수에게 좋은 패스 연결이 됐습니다. 김민식이 잡는 과정에서 약간 뒤로 흘렀고요. 그 시간에 대전항구철도 수비진은 다 복귀를 했습니다. 까를로스 반대쪽으로 장영우, 김승호에게 다시 까를로스. 어쨌든 까를로스 선수가 팀의 공격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는데 이 대전항구철도의 수비진이 대단히 두텁습니다. 쉽게 활로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화성FC고요. 좋은 드리블 뚫어냈습니다. 한 명 뚫어냈고 두 명 뚫어내는 과정. 여전히 공은 살아있는데 이준영 선수가 투지 있는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반칙까지 얻어냈습니다. 사이드라인 따라서 멋진 드리블을 보여줬었던 이준용. 현재 리그에서 한 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전항구철도가 다시 후방에서부터 공격 전개 준비합니다. 김민균. 오늘 또 김민균 선수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기존의 팀의 중원사령관 역할을 했었던 이관표 선수가 오늘은 선발 라인업에서 이름이 빠졌기 때문에 김민균 선수가 그 역할을 조금 대체해야겠는데요. 김진수를 바라봤던 로빙 패스는 힘이 조금 많이 들어갔습니다. 화성FC의 골킥. 김진영 골키퍼는 또 팀의 주장으로서 든든하게 화성FC의 골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화성FC가 득실로만 따졌을 때는 득점보다 실점이 더 많은 팀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김진영 골키퍼가 팀에게 해주는 역할은 결코 무시할 수는 없겠습니다. 일단 연결이 된 공 전방에서 화성FC의 공격. 선수들이 많은 좁은 공간에서 엉켜 넘어지면서 화성FC가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가져옵니다. 네, 이 정도 위치라면은 앞전에 있었던 상황보다 훨씬 더 직접 득점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좋은 위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김성주 선수의 왼발 또 공용훈 선수의 오른발 킥을 처리할 수 있는 선수들은 대단히 많기 때문에 박태원 골키퍼가 조금 생각할 것이 많아지는 위치에서의 프리킥입니다. 앞서 김진영 골키퍼에 대한 칭찬도 했습니다만 박태원 골키퍼도 대전항구철도 축구단에 합류하면서 대단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팀의 주전 골키퍼로서 제 역할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화성FC의 프리킥. 과연 박태원 골키퍼를 뚫어낼 수 있을지. 3명의 선수가 준비합니다. 김경민까지. 팬들의 응원. 김선주 그대로 슈팅! 어우, 골대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이게 김성주의 위협적인 왼발. 분명히 앞서서 직접 득점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위험한 위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김성주 선수가 수비벽을 넘기는 좋은 왼발 슈팅을 가져가면서 골대 살짝 오른쪽으로 벗어나는 좋은 슈팅을 보여주었습니다. 전반전에 있었던 양팀의 득점 찬스 중에서는 가장 득점에 가까웠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화성의 공격, 까를로스가 벌려준 패스는 약간 부정확했습니다. 다시 후방에서부터 로빙 패스. 점프하면서 리턴 패스 노려봤지만 강영웅 선수의 패스는 터치라인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짧게 빨리 연결해줬는데요. 공간을 선점하고 있었습니다. 수비. 그리고 상대방의 진영에서 이 공용훈 선수가 조금 거친 푸싱 파울을 범했습니다. 박성용이 바로 빠르게 김선우에게 전달해줬습니다. 박요한. 끌고 나오면서 왼쪽으로 패스를 전달해줬는데 그 전 상황에서 정지용 선수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또 정지용 선수는 비단 팀의 득점원 역할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1차적인 빌드업을 방해하는 역할도 부여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전방에서의 반칙이 다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용이 전방으로 가슴으로 받아줬는데 까를로스가 공간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진영이 높게 처리합니다. 등지면서 세컨볼 경합. 선수가 많은데요. 혼전 상황 뚫어내진 못했습니다. 좋은 수비. 오우, 뒤쪽으로 흐른 공인데요. 하지만 그 전에 김민식 선수의 위치는 옵사이드였다라는 부심의 깃발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대전항구철도가 잘 풀어 나오는가 했습니다만 다시 터치라인 바깥으로 나갔고요. 화성FC의 스로인. 짧은 패스 이어나가면서 뒤쪽으로 김경민, 까를로스에게 공용훈 앞쪽으로 찔러준 패스. 하지만 수비가 나와서 수비했었는데 다시 한번 화성FC가 반칙을 얻어냅니다. 박성현 선수의 거친 수비가 한 차례 있었습니다. 방금은 김승호 선수가 반칙을 당했었네요. 또 이 정도 위치라면은 간접적으로 크로스 같은 득점 기회를 만들어 볼 수 있거든요. 앞서서 좋은 세트피스 기회를 만들어 봤었던 김성주 선수였기 때문에 이런 기회는 또 살리고 싶을 겁니다. 위치상으로는 공용훈 선수의 오른발과 김성주 선수의 왼발이 다 빛날 수 있는 위치인데요. 전방에 선수들이 많습니다. 공용훈 올려줬습니다. 중앙 쪽으로 일단 헤더. 높게 뜬 공. 세컨볼. 일단 잡고 도는 과정에서 슈팅! 높게 뜹니다. 비록 슈팅이 약간 높게 뜨긴 했습니다만 김경민 선수의 이런 마무리는 팀이 아직까지 수비적인 포지션에 복귀하기 전에 공격을 마무리 지어주는 또 역할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팀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로빙 패스 멀리. 하지만 동료는 없었고 터치라인 바깥으로 나갑니다. 이제 어느덧 정규 시간은 40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약 5분 정도 남은 양 팀의 전반전 경기. 아직까지 스코어는 0대0, 균형이 깨지지 않고 있는데요. 까를로스 가슴으로 받으면서 높이. 터치라인 나가기 전에 살려냈습니다만 그 공은 대전에게 흐릅니다. 뒤쪽 박태원에게 낮게 깔리는 패스 끊겼고요. 화성의 역습입니다. 김승호 침투하는 패스. 장영우가 컷백하는 과정에서 대전의 수비 성공합니다. 김진수의 좋은 수비가 있었습니다. 또 장영우 선수의 좋은 공간 침투도 있었고요. 결국에는 또다시 세트피스 기회를 얻는 화성FC. 아무래도 전반전이 끝나기 전에 선제골을 노리고 싶을 텐데요. 대전항구철도 지금까지는 수비벽을 잘 유지하면서 득점을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김성주 선수가 왼발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이번엔 앞으로 짧게. 다시 한번 살짝 속이면서 앞쪽까지 다시 한번 속였고요. 일단 공이 연결은 됐습니다. 오른쪽으로 벌립니다. 공용훈 크로스 올라가는데요. 슈팅! 일단은 헤더 처리. 선수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슈팅이었는지 클리어링이었는지 약간은 헷갈리는 상황이었습니다만 박유환 선수가 구대엽 선수를 상대로 좋은 수비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코너킥 얻어가는 화성FC. 전방에 김경민, 또 안지호, 까를로스 같은 키가 큰 선수들이 몸싸움을 걸어주고 있습니다. 신장에 있어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화성FC이기 때문에 이런 코너킥 기회는 분명히 살리고 싶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성주의 코너킥.
김성주의 왼발 올라갑니다. 먼 쪽인데요. 일단 헤더로 클리어링. 슈팅 약간 임팩트가 실리지 않았고 그대로 대전의 역습. 치고 나오면서 센터 서클 넘어서 왼쪽으로 벌려주는 과정, 패스가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이 대전항구철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전만 보자면 이 파이널 서드로 넘겨주는 패스에서 이 정확도 약간 아쉬움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전에는 사실 마땅한 공격 기회를 만들지는 못했었거든요. 클리어링한 공 점프하면서 세컨볼 경합이 치열합니다. 결국 9대5이 가져왔습니다. 김성주 페인트 움직임 보여주면서 뒤쪽으로 후방에서 9대5이 라인 따라서 패스, 선수는 없었습니다. 정규 시간은 이제 전반전 종료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박성용, 김윤진에게 오른쪽으로 벌렸습니다. 김선우는 다시 뒤쪽을 바라봤고요. 다시 왼쪽까지 넘어왔습니다. 로빙 패스는 헤더에 끊겼습니다. 세컨볼 잡아냈고요. 뒤도는 과정에서 대전의 반칙. 정민우 선수가 파울을 범합니다. 오늘 전반전만 살펴보자면 이 김승호 선수의 활약이 나쁘지 않습니다. 후방에서부터 달고 올라가는 움직임 굉장히 좋고요. 로빙 패스 일단 헤더로 처리. 세컨볼 박성용이 걷어냈는데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김민식 경합 일단은 김윤진이 헤더로, 하지만 멀리 가지 못하고 까를로스가 잡습니다. 찔러주는 패스 뒤돌면서 좋은 움직임 슈팅! 골! 화성 FC의 전반전 종료 직전 첫 번째 선제골을 가져갑니다. 그 주인공 김민식. 사실 앞서서 여러 차례 공격 찬스에서 아쉬움은 있었습니다만 골대로 향하는 슈팅은 없었거든요. 전반전이 끝나기 1분도 되기 전에 김민식 선수가 결국 완벽한 슈팅을 통해서 팀의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스코어는 1대0. 이 정지용 선수가 원터치로 내주는 패스도 굉장히 좋았고요. 김민식 선수가 뒤쪽에서 쇄도하면서 왼쪽으로 임팩트 있게 감겼던 슈팅이 그대로 골대 안쪽으로 빨렸습니다. 이 대전항구철도 축구단의 박태원 골키퍼도 사실 이런 슈팅은 손쓸 수 없죠. 스코어 0대0으로 균형이 유지된 채 전반전이 종료되는가 했습니다만 김민식 선수의 이번 시즌 마수거리 골이 나오면서 이제 스코어는 1대0, 한 점 차로 화성FC가 앞서게 됐습니다. 대전항구철도는 라인을 약간 내리면서 이 수비에 좀 치중한 플레이를 많이 보여줬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과제를 안고 후반전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정규 시간은 모두 종료가 됐고요. 양 팀의 전반전 추가 시간은 2분이 주어지겠습니다. 흐른 공 이준용이 잡습니다. 김선우가 중앙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대전항구철도는 라인을 마냥 내리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어쩔 수 없이 동점골을 위해서 라인을 올려야 됩니다. 김윤진이 앞쪽으로 찔러준 패스 연결이 됐습니다. 이준용 수비 많은데요. 일단 공 가져오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만 반칙을 얻어냅니다. 박성우 선수가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대전항구철도 빠르게 다시 한번 공격 진행하고요. 박태원 골키퍼가 후방에서 공을 잡습니다. 사실 전반전 이제 추가 시간까지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양팀 선수들 모두 후반전을 조금 더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일단은 보입니다. 앞쪽으로 찔러준 패스 터치라인 바깥으로 나가게 김경민 선수가 기다렸습니다. 네.
네, 좋은 움직임. 정민우 뒤쪽으로 다시 왼쪽으로 벌려줍니다. 김진수의 크로스. 박스 안쪽에서 기다리던 선수는 없었습니다. 헤더 약간 애매한 위치. 높이 뜨면서 카를로스가 클리어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2022 K3 리그 7라운드 화성FC와 대전항구철도 축구단의 경기 전반전, 김민식 선수의 전반 종료 직전 첫 번째 골에 힘입어서 화성FC가 1대0의 스코어로 앞서 나간 채 종료가 됐습니다. 사실 양팀 모두 전반전만 따져보자면 이렇다 할 공격 찬스를 많이 만들어내진 못했었습니다. 그만큼 탐색전 또 패스 위주의 플레이가 많았었던 전반전이었는데 사실 약간 답답할 수 있었던 화성FC 입장에서는 김민식 선수의 선제골 굉장히 큰 힘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양팀의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사실 계속해서 프로화를 시도를 하던 팀이었기 때문에 또 청주FC와 청주CTFC의 통합 이후에 네, 지금 장면 보겠습니다. 박스 안 넘어졌습니다. 슈팅 들어갔습니다. 당진시민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당진시민의 선제골. 네, 지금은 황대현 선수로 보이는데요. 네, 당진시민 1대0 선제골 앞서갑니다. 지금 청주의 선수진은 부심에게 뭔가 항의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어쨌든 득점 인정됐습니다. 네, 여기서 걷어내지 못한 공 부딪혔지만 끝까지 공을 잡아냈고 당진시민이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크로스 오히려 뒤쪽을 봤습니다. 슈팅! 들어갔습니다! 믿기지 않는 골! 들어갔습니다! 한승욱의 마법 같은 왼발! 청주 종합운동장을 미치게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한승욱! 여기서의 준비된 세트피스 그대로 말리슛 터졌습니다. 이인수 골키퍼도 꼼짝 못합니다. 와, 이 골은 이정택 보내줬습니다. 연결됐습니다. 네, 지금 기회가 있습니다. 문경민 슈팅 골! 문경민 역전에 성공합니다. 청주FC 최상현 감독과 끌어안고 있습니다. 문경민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청주FC에게 역전골로 본인의 생일을 셀레브레이트하고 있습니다. 청주FC 내내 끌려가다가 후반전에 집중력을 보여주네요. 문경민 선수 역전골을 만들어냈습니다. 89분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김정훈 선수가 내준 볼, 그리고 깔끔한 슈팅이 있었습니다.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문경민. 자, 이어서 스로인 전개. 자, 일단 뒤쪽으로 뺐습니다. 다이렉트 크로스에 박스 안쪽에서 여기서 이어졌습니다. 슈팅! 들어갔습니다. 자, 시흥시민 축구단의 선제골. 자, 박스 안쪽에서 떨궈져 나온 공을 좋은 결정력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자, 여기에서 결국에는 시흥시민 축구단 최근에 좋은 공격력으로 이창우 선수가 선제 득점을 가져갔습니다. 자, 순간적으로 박스 안쪽에서 경합 상황이 있었고 빠져나온 공을 이창우 선수가 최근에 물오른 득점력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왼발 다이렉트 크로스에 떨궈 놓은 공을 한 번에 원터치로 오른발 슈팅 마무리했습니다.
자, 순간적으로 옵사이드가 아니냐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자, 결국에는 득점으로 인정되면서 스코어 1대0 시흥시민이 앞서갑니다. 팀의 1대0 리드에 큰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스로인 박스 안쪽에서 자, 수비가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빼냈습니다. 다리 사이로 박스 안쪽에서 유리조리 슈팅 들어갔습니다. 시흥의 추가골. 자, 결국에 스코어 2대0. 자, 교체에서 들어온 국현호의 추가골이 나왔습니다. 자, 박스 안쪽까지 접근해서 자, 유리조리 바디 페인팅 이후에 왼발 마무리 슈팅. 결국에는 이지우 골키퍼를 뚫어냈습니다. 자, 이 4라운드에서도 자, 센스 있는 마무리 슈팅을 보여줬던 국현호 선수였는데 자, 지금도 자, 이 거의 뭐 후반전 마지막 시간에 자, 왕자인가요 국현호? 다시 보시죠. 자, 다리 사이로 빼준 공 국현호가 유리조리 왼발 슈팅이 강력했던 나머지 이지우 골키퍼를 뚫어냈습니다. 자, 이 4라운드에 이어서 이번 6라운드에서도 후반 막판에 자, 팀에게 짧게 갑니다. 아, 네, 바로 시작합니다. 자, 태연찬 가까운 쪽으로 가볍게 붙여줬고요. 자, 골! 이강우! 두 경기 연속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친정팀을 상대로 해서 득점을 하면서 이 세레머니를 자제하는 지금 그런 모습인데 정말 위치 선정 좋았고 헤딩 마무리까지 굉장히 좋았습니다. 야, 태연찬의 크로스가 이 시점에서 먹히네요. 와, 완벽한 헤더였습니다. 자, 이강욱 선수 또 지난 경기에서도 자, 오른쪽 측면입니다. 올라와 있어요. 높게 헤더! 오, 지나갑니다. 그대로 선취 득점이 나옵니다. 강릉 11축구단. 야, 울산이 지금 굉장히 강릉이 재빠르게 스타트피스를 연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잠시 이 혼란한 와중에 충분히 걷어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실수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차승현 선수가 빠르게 침투를 냈고 이 네. 공을 올려줬는데 네. 주니오 선수를 지나쳤거든요. 크로스가 수비에 맞고 굴절이 됐고 주니오 선수는 건드리지 못했는데 여기서 두 선수가 겹치면서 네. 제대로 걷어내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예. 박동혁 선수와 또 한 명의 자, 제법 있습니다. 자, 5명의 공격 숫자 주니오 주니오! 뒷발내줍니다. 잡아놓고 골! 추가 득점을 만듭니다. 차승현. 네, 차승현 선수가 전반부터 굉장히 날랜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주니오와 원투 패스를 통해서 상대 수비를 완벽히 무너뜨려 냅니다. 그렇습니다. 주니오 선수는 오늘 연계의 왕입니다. 네, 여기서 왼 뒷발로 잘 내줬고요. 수비 굴절되면서 이건 골키퍼가 손을 쓸 수 없는 각도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전부터 좋은 활약을 보였던 차승현,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해결했습니다. 네, 동료 선수들과 그리고 벤치에서 축하를 받고 있는 차승현 선수. 네, 이선일 선수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와 있는 울산입니다. 잡아놨어요. 투입 꺾었습니다. 좋았고요. 구종호 구종호. 파고듭니다. 넘어집니다. 그리고 찍었습니다. 자, 역시 구종옥 선수가 안쪽에서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네, 결국에 구종 선수가 수비를 벗겨내면서 페널티킥을 만들어냅니다. 자신의 네. 장점인 스피드를 10분 활용했습니다. 자, 공격 숫자를 많이 늘렸던 윤윤상 감독이었는데 네. 결국에는 이 구종옥 선수가 페널티킥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1차적으로는 양기훈 선수가 혼자 이제 발을 구르면서 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네. 구종옥 갑니다. 구종옥 슛 들어갑니다. 많은 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 1위. 네, 이 상황에서 파넨카 킥을 시도를 하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네. 강심장을 한번 보여줬던 구종옥 선수입니다. 네, 황한준 선수가 왼손을 이렇게 꺼내 들면서 약간 도발을 했거든요. 네. 구종 선수가 파넨카 킥으로 응수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심리전이 대단했어요. 네, 이렇게 되면 경기 정말 알 수 없. 상당히 거세집니다. 자, 오히려 지금 경주가 헤더를 성공시켰는데요. 자, 좁은 공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데 오히려 경주 쪽으로 이어졌습니다. 공다위 슛! 골! 공다위! 경주 한수원 축구단이 41분에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압박을 이어나갔던 경주한 수원, 결국에는 공다위 선수가 상대 실수를 놓치지 않고 그대로 골을 연결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 시즌 마수거리 골이 이어지겠고요. 마수거리 골을 기록하는 공다위 선수입니다. 자, 공다위 선수 이 수비 실수를 그대로 본인이 골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공다위 선수의 선제골, 황병권 그대로 낮게 공다휘, 공다휘 개인기로 2명 벗겨냈습니다. 박스 안쪽 혼전 상황, 김병호 돌아섰어요. 그대로 한번 슛! 골! 김병호도 올 시즌 마수거리 골을 장렬합니다. 이 팀의 2번째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골을 앞서기 시작합니다. 자, 김병호 선수 사실 이 초반 좀 아쉬운 모습이었을 텐데, 자, 여기서 공다위 선수의 돌파도 상당히 좋았고요. 김병호 선수가 잘 돌아서면서, 자, 지금은 박태원 골키퍼가 막아봤습니다만 그대로 골문을 통과하고 말았습니다. 자, 김병호 선수도 올 시즌 마수거리 골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서 2대0. 자, 여기서 이 공다위 선수의 2명을 벗겨내는 플레이도 상당히 좋았고요. 김병호 선수가 왼발로 강하게 슈팅, 그러면서 골문을 공략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손경환이 또 한 번 왼쪽 김병호에게 스피드 싸움을 붙여봤습니다. 자, 김병호 스피드 빠릅니다. 자, 김병호 그러면서 볼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안쪽까지 파고들어요. 한번 접고 여전히 문전 안쪽에서 볼을 김병호가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기 이후에 내줬습니다. 그대로 오른발 슛! 골! 공다휘의 멀티골이 기록됩니다. 경주가 이제는 3대0 3골 차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2개의 골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대전을 상대로 경주가 정말 오늘 완벽한 경기력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김병호 선수가 스피드로 볼을 따냈고, 자, 여기서 참 오랜 시간 볼을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공다위 선수를 끝까지 지켜보면서 볼을 내줬고요. 다이렉트 슈팅, 팀의 3번째 골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여기서 이 김병호 선수의 돌파도 상당히 좋았고요. 이 좀 전 상황에서는 이 김병호 선수의 골을 공다위 선수가 만들어줬다면, 지금은 이 흐름을 한번 조절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자, 한 번에 앞쪽으로 연결, 송수영 터치가 좋았습니다. 송수영 왼발 슛! 골! 송수영, 대전한국철도축구단이 만회 골을 기록합니다. 자, 그러면서 재빠르게 이 다음 플레이를 이어가려고 하는 모습. 중원에서 다시 뒤쪽으로 오른쪽 라인 근처 밀어주고 사이드 열렸습니다. 공간 열렸고 크로스 올라갑니다. 박스 안쪽 공 잡고 침착하게 오른발 슛. 공 살아있습니다. 다시 한번 슛! 골! 선취골을 기록하는 포천 시민축구단. 이규로 선수의 정말 침착한 마무리가 첫 골을 만들어냈네요. 네, 전반 13분 이규로 선수의 선취골이 나왔습니다. 스코어는 1대0. 홈에서 먼저 앞서 나가는 포천 시민축구단입니다. 자, 다시 한번 파울. 이번에는 이 천안시 축구단 진영, 이 피치 위에서 이 감독들과 이 코치진과 그리고 선수들의 목소리가 다 이 중계석으로 들리고 있거든요. 이 하나하나 선수들의 위치를 지정해주고 있는, 조정해주고 있는 화성 종합보조구장입니다. 양 팀의 K3 리그 7라운드 경기 전반전은 스코어 1대0으로 끝났고요. 이제 후반전에 들어가겠습니다. 양팀 선수들이 이제 경기장에 들어와서 몸도 이렇게 풀고 있고요. 모여서 후반전 승리를 다짐하는 결의를 다지겠습니다. 전반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화성FC와 대전항구철도축구단 양팀 모두 정말 날카로운 공격을 보여줬다라고 말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경기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화성FC가 한 차례 있었던 기회를 놓치지 않고 44분경 김민식 선수의 선제골이 터지면서
1대 0으로 이제 한 점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 대전항구철도 축구단 입장에서는 사실 무승부로 전반전을 끝낼 수도 있었는데 바로 1대 0 선제골을 내줬기 때문에 후반전에서는 조금 더 공격적인 전술을 많이 택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대전항구철도 축구단 김승희 감독이 전반전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함과 동시에 3명의 선수를 아마 교체할 것으로 보이는 움직임이 한 차례 보였습니다. 감독 얘기가 나와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화성FC의 강철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화성FC에 부임한 K3 리그 신인 감독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반대로 대전항구철도 축구단의 김승희 감독은 이번 시즌 대전항구철도에서 16번째 시즌을 갔습니다. 네, 그런 만큼 사실 K3 리그에서는 신인 감독과 베테랑 감독의 맞대결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전반전 결과만 놓고 보자면 신인 감독의 판정승으로 일단 끝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대전항구철도 축구단이 3개의 교체 카드를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선택을 했습니다. (26번) 이관표 선수, 6번 박예찬 선수, 그리고 16번 송수영 선수가 후반전에 교체 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영웅 선수, 김진수 선수, 정민우 선수는 오늘 경기 여기까지 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송수영 선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팀에서 현재 2골로 팀 내 최다 득점을 이루고 있는 선수입니다. 하지만 더 특이한 것은 여태까지 리그에서 선발 출전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이겠죠. 과연 김승희 감독의 성공적인 용병술이 지속적으로 통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격진 플랜 A를 찾는 데는 실패하고 있는 것인지 오늘 경기를 통해서 또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 경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오른쪽이 화성FC, 화면 왼쪽이 대전항구철도 축구단입니다. 전반전에서 사실 공격 전개만 놓고 보자면은 양팀 모두 백중세를 띄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화성FC가 어쨌든 1대 0으로 스코어를 앞서 나간 채로 전반전을 끝냈다라는 것은 양팀 모두에게 후반전 전술에 있어서 약간의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화성FC의 반칙이 있었고요. 대전의 공격 왼쪽에서 치고 나가는 과정에서 스로인 얻어냈습니다. 잡고 중앙으로 이관표에게 앞쪽으로 찔러주는 패스, 까를로스가 끊어냈습니다. 화성의 공격 왼쪽으로 벌려줍니다. 김민식 주고받는 원투 패스, 정지용이 풀어 나오면서 다시 후반까지 공을 돌려줍니다. 김선우, 이준용, 안상민 주요 선수들이 조금 겁나네요. 화성 팬 입장에서. 네, 대전항구철도 축구단이 지금은 1대 0의 스코어로 뒤지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해주신 이 선수들이 굉장히 공격력이 날카로운 선수들이긴 하거든요. 득점의 혈이 한번 터지기 시작한다면 화성FC 입장에서는 수비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 선수들임은 확실합니다. 굉장히 좋은 부분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민균이 달고 나오면서 전진 시도해봤는데요. 일단 높게 클리어링, 등지면서 세컨볼 경합, 박예찬이 잡고 뒤쪽으로 돌려주었습니다. 앞쪽으로 보내준 로빙 패스는 김진영 골키퍼가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네, 팀의 최전방 스트라이커였던 정민우 선수가 교체 아웃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자리는 송수영 선수가 대체를 하겠는데요. 어쨌든 팀 내 최다 득점자이기 때문에 대전항구철도 축구단의 김승희 감독 입장에서는 이 송수영 선수의 발끝에 조금 더 집중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박요한의 스로인, 짧게 앞쪽으로, 그리고 높이 뜬 공은 터치라인 아웃. 화성FC가 스로인 가져갑니다. 김성주 선수가 공을 받았고요.
앞으로 전진하면서 전방으로 찔러줄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헤더 일단 건드려 봤는데 세컨 볼 잡으려고 시도는 해봤지만 터치라인 아웃 됐습니다. 박요한이 다시 빠르게 김윤진 한번 등지면서 돌았고 전방으로 찔러주는 패스가 부정확했습니다. 끊어냈고 그대로 달면서 전진 그리고 반대쪽 바라본 로빙 패스 약간 길었습니다. 등지면서 박요한의 좋은 수비. 또 전반전 종료 직전 팀에게 선제골을 안겨줬었던 김민식 선수가 다시 한번 득점을 위해서 침투하는 움직임을 가져가 봤습니다. 박태원의 골킥. 왼쪽 로빙 패스 연결이 됐습니다. 바로 뒤쪽으로 리턴 그리고 오른쪽까지 박요한이 잡습니다. 앞쪽으로 그리고 침투 패스가 연결이 됐습니다. 박스 부근 오른쪽인데요. 이준용 박요한의 크로스 슬라이딩 태클 좋은 수비를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9대0. 후반전 들어서는 박요한 선수가 이 전반전에는 후방에 머물러 있었던 박요한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조금 더 공격에 직접적인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전항공철도의 코너킥 왼발인데요. 일단 앞쪽으로 짧게 크로스 올라갑니다. 일단 헤더 뒤쪽으로 흐른 공 많은 선수들을 지나쳤고 라인 바깥으로 나가면서 다시 한번 대전항공철도의 코너킥이 선언됩니다. 이 궤적이 굉장히 묘하게 흘러갔었기 때문에 이 화성FC의 수비진 또 대전항공철도의 공격진 모두 사실 반응할 수 없었고요. 이 세트피스 과정에서 다시 한번 양팀 선수 간의 신경전이 조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양팀의 수비진들 대전항공철도도 세트피스 과정에서 수비진들이 앞으로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신장이 큰 선수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화성FC의 수비진 입장에서는 견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대전항공철도의 코너킥 올라갔습니다. 가까운 쪽 뒤쪽으로 흐르는 건 아크 정면 잡고 내주는 과정에서 끊겼습니다. 화성FC의 역습 선수 없습니다. 공격은 많습니다. 중앙 쪽으로 찔러주는 공 하지만 박태원 골키퍼가 나와서 처리했습니다. 화성FC 입장에서는 방금 찬스는 너무나 아쉬웠겠는데요. 최종 수비수를 제쳐냈고 침투하는 공격수는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만약에 중앙 쪽으로 넣어줬던 패스가 조금만 더 정확했었더라면 순식간에 골키퍼와의 1대1 찬스를 만들어 볼 수 있었거든요. 화성FC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웠던 공격 찬스겠습니다. 방금은 화성의 반칙. 또 대전항공철도 입장에서는 아크 정면에서 마무리 슈팅을 가져가려고 했었는데 이준영 선수가 슈팅을 가져가려는 과정에서 끊겼기 때문에 수비진이 전혀 대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화성FC가 역습을 가져가는 과정이 대단히 매끄러웠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 패스는 약간 아쉬웠습니다만 오른쪽에서 박요한이 공 잡습니다. 낮은 크로스 연결이 됐습니다. 가슴으로 잡고 등지면서 수비 많은데요. 연결이 됐고요. 슈팅! 일단 한번 잡고 크로스 하지만 김진영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방금 앞에 있던 화성FC 수비진 2명의 슬라이딩 태클을 속이는 아주 멋진 접는 움직임이었는데 아쉽게 크로스에는 힘이 실리지 않으면서 김진영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었습니다. 확실히 후반전 시작되고 지금까지만 봐서는 대전항공철도가 결코 물을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침투 패스 갔었는데 옵사이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부심의 깃발이 올라가 있었네요. 옵사이드 반칙이 선언되면서 화성FC 김진영 골키퍼의 프리킥으로 경기 이어지겠습니다. 화성FC 입장에서는 1대0이라는 스코어 어쨌든 앞서 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한 점 차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대전항공철도 축구단이 지금 당장 보셔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공격적인 태세를 만들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추가골을 노려봐야겠습니다. 김진영의 프리킥
높게 멀리 등지면서 받으려고 시도하고 있는데요. 김승호가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뒤쪽으로 내주는 과정 끊겼고요. 장영우의 허슬 플레이, 결국 뒤쪽으로 공을 보내줬습니다. 후방으로 내준 공 약간 애매했지만 잘 받아냈고 9대0. 압박이 거셉니다. 확실히 전반전에 비해서는 대전항공철도 선수들의 전방 압박이 대단히 거셉니다. 결국 공격까지 이어졌고요. 왼쪽 측면 살짝 찍어 차준 로빙 패스 연결이 됐습니다. 흔들면서 앞쪽까지 그대로 슈팅 시도, 수비 못 맞고 굴절됩니다. 왼쪽 라인 따라서 로빙 패스 연결이 일단 됐습니다. 등지면서 박성우 짧게 치고 나가는 과정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대전항공철도의 프리킥. 장영우 선수가 파울을 범했습니다. 또 대전항공철도 포지션에서 하나의 더 변화가 있다면 이관표 선수가 이제 중원 사령관 역할을 맡을 수 있기 때문에 김민균 선수가 한 단계 올라선 위치에서 조금 더 플레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공격형 미드필더 내지는 윙어 같은 포지션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프리킥 2명의 선수가 준비합니다. 김민균 지나가고 이관표의 왼발 올라갔습니다. 중앙 쪽 헤더, 골대 멀리 벗어납니다. 네, 이관표 선수의 왼발은 확실히 날카롭습니다. 김승희 감독 입장에서는 득점을 노려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득점원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화성FC의 골킥으로 경기 이어지겠습니다. 후반전 시작된 지금까지 양 팀의 분위기는 전반전 종료했을 때의 시점과는 사뭇 달라져 있습니다. 대전항공철도가 굉장히 강한 전방 프레셔를 넣어주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점유율도 자연스럽게 많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화성FC의 공격. 김성주 뒤쪽 까를로스에게, 까를로스 넣어주는 과정에서 패스가 끊겼습니다. 이준용 선수 많은 상황에서 결국 공 뺏겼습니다. 정지용 침투 패스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박태원 골키퍼가 타이밍을 잘 잡고 나와서 처리했습니다. 정지용 선수 또 김민식 선수가 한 차례 좋은 팀 플레이를 또 보여줬습니다. 김민식 선수는 전반전 자신의 시즌 마수거리 골을 터뜨렸기 때문에 후반전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 세 번째 골까지 노려보고 싶을 거거든요. 전방에서 굉장히 활발한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패스 끊겼습니다. 까를로스에게 흘러갔고 까를로스 전방 바라보면서 침투 패스 잘 들어갔습니다. 공용훈에게 수비 앞에 두고 한번 접으면 슈팅! 박태원 정면으로 흐릅니다. 공용훈 선수가 후방에서 전방까지 침투하는 움직임을 잘 가져갔었고 까를로스가 그것을 잘 바라보고 좋은 침투 패스를 넣어줬었는데 수비를 앞에 둔 상황에서 접는 움직임까지는 대단히 좋았었거든요. 만약에 조금만 더 감겼었더라면 골문 구석으로 향할 수 있었던 좋은 공격 찬스였습니다. 대전의 공격 치고 나가봤지만 라인 나갔다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화성FC의 스로인. 오늘 공용훈 선수도 후방 전방 가리지 않고 아주 골고루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전항공철도의 공격 찔러주는 패스 끊겼습니다. 다시 한번 공용훈의 좋은 수비. 반대쪽 로빙 패스 벌려줬는데요. 아하, 패스가 약간 길었습니다. 김성주 선수가 사인을 알아차리고 뛰어보긴 했었는데 패스가 조금은 세기가 강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의 스로인. 박요한 선수가 준비하네요. 앞으로 원터치 헤더 연결이 됐습니다. 오른쪽 이준용 살짝 등지면서 넘어졌지만 공은 다시 소유해냈고요. 수비 많은 상황 등지면서 후방으로 천천히 내려오면서 뒤쪽으로까지 공을 보내줍니다. 박성용
왼쪽 선택. 화성FC도 전방 압박이 굉장히 강합니다. 양팀 모두 후반전 전방 프레셔가 굉장히 강한데 공간 바라본 침투 패스는 수비에게 읽혔고요. 로빙 패스는 대전 수비에게 읽혔습니다. 뒤도는 움직임 과정에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네, 그리고 주심의 손에는 옐로 카드가 들려 있었습니다. 정지용 선수에게 오늘 경기 첫 번째 옐로 카드가 주어집니다. 사실 전반전에서 여러 차례 양팀 모두 반칙을 범했었긴 했었는데 이 옐로 카드는 오늘 경기 첫 번째로 나왔습니다. 정지용 선수에게 나왔고요. 이관표 달고 다니면서 후방으로 다시 후방 빌드업 준비하는 대전. 오른쪽 선택. 박요한 드리블 시도하면서 김선우가 이관표에게 다시 짧은 패스 주고받으면서 유기적인 빌드업을 시도하고 있는 대전. 내주고 달립니다. 등지면서 키핑 시도. 헐스 플레이 들어가는데요. 결국에는 공 뺏어냈습니다. 왼쪽 측면 크로스 올라갑니다. 하지만 김진영 골키퍼가 나와서 잘 잡아냈습니다. 한 번에 캐칭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공을 처리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네, 김진영 골키퍼가 김민균 선수에게 애정어린 터치를 한 차례 보여줬고요. 그대로 오른쪽 전방으로. 하지만 수비 성공 대전. 그대로 달고 나옵니다. 전방까지 주고받으면서 이제 오른쪽까지 벌려줍니다. 박요한 김선우가 이관표에게, 이관표가 뒤돌면서 패스 달고 다니면서 연결이 됐습니다. 박요한인데요. 하지만 김성주의 좋은 수비. 공은 뒤로 흘렀고 대전이 다시 한번 공을 따냅니다. 김선우 다시 한번 좁은 공간에서 원투 패스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이관표에게까지. 그리고 오른쪽 이준용 수비 앞에 두고 그대로 왼발 크로스 반대쪽 가봤지만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화성FC가 걷어내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강한 몸싸움 정지용 김선우가 이겨냈고요. 다시 대전이 후방에서부터 공격 준비합니다. 여전히 스코어는 1대0. 화성FC가 한 점 차 앞서고 있습니다. 원터치로 내준 패스 끊겼고 터치라인 바깥으로 공이 나가면서 화성FC의 스로인. 장영우 선수가 준비합니다. 네, 앞서 후반전이 시작했을 때쯤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화성FC 입장에서 한 점 차 승부는 결코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제 후반전도 16분이 흐르고 있는데 추가골이 계속 나오지 않고 대전항구철도에게 지속적으로 주도권을 내준다면 동점골을 내주는 것이 비현실적인 얘기는 아닐 수 있거든요. 네, 방금도 뒤돌면서 좋은 패스 그리고 침투 패스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왼쪽 측면 크로스 올라갔는데 수비 성공합니다. 안지호의 좋은 수비. 라인 바깥으로 공을 내보내면서 화성FC가 스로인 가져갑니다. 대전항구철도는 왼쪽 오른쪽 측면 방향을 가리지 않고 후반전 시작함과 동시에 대단히 많은 공격 전개 루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대전의 공격. 왼쪽에서부터 중앙 쪽으로 치고 나오는 움직임 아크 쪽인데요. 뒤쪽으로 한 차례 그리고 슈팅! 오우, 골대 살짝 벗어나는 슈팅. 이준용 선수가 한 차례 날카로운 왼발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화성FC가 후반전 62분이 흘러가는 시간 첫 번째 교체 카드를 선택했습니다. 9번 이인규 선수가 출전하겠습니다. 그리고 11번 정지용 선수가 교체 아웃되는 것으로 보이네요. 네, 오늘 하나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었던 정지용 선수가 이제 나오고 현재 시즌 한 골과 한 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는 이인규 선수가 그 자리를 대체하겠습니다.
확실히 강철 감독의 이런 교체 카드 선택이 수비보다는 공격을 조금 더 강화해보겠다라는 선택으로 보이죠. 또 팀에서 지속적으로 공격진 중 한 명으로서 좋은 역할을 해줬었던 이인규 선수였기 때문에 화성FC 팬분들이 거는 기대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일단 등지면서 수비 성공 9대0. 그리고 멀리 클리어링. 이제 이인규 선수가 팀의 최전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원이 왼쪽으로 짧은 패스. 김선우에게 연결. 김선우 드리블하면서 다시 왼쪽. 이관표. 확실히 대전항공철도의 후반전 공격 루트가 다양해진 것은 이관표 선수가 교체 출전했기 때문에 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주심의 휘슬이 불리면서 까를로스의 핸드볼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김민균 선수가 좋은 트래핑으로 반칙을 얻어냈네요. 직접적인 득점을 노려보긴 어렵습니다만 짧은 패스 또는 멀리 주는 크로스. 네, 짧은 패스 선택했습니다. 이관표. 김선우 이어받았고 좌측으로 치고 나옵니다. 로빙 패스 끊겼는데 공 애매합니다. 세컨볼 경합. 이인규의 클리어링. 김승호가 잡고 살짝 후방으로, 그리고 침투 패스. 이인규를 바라봤습니다. 연결됐고요. 수비와 1대1 상황. 등지면서 일단 볼키핑, 그리고 센스 있는 힐킥. 김승호에게 연결이 됐습니다. 수비 2명. 협력 수비에 막히면서 대전의 공이 선언됩니다. 방금 상황에서도 화성FC의 김성주 선수가 앞으로 찔러주는 패스가 좀 날카롭게 들어갔었습니다. 화성의 공격. 까를로스 좋은 트래핑. 아크 쪽 주고받으면서 뒤쪽 내주는 과정. 네, 패스가 끊겼습니다. 대전 공격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네, 없었습니다. 화성의 공격. 공용훈이 김성주에게. 김성주의 왼발. 박태원이 나와서 잡아냅니다. 그리고 빠르게 앞쪽으로. 네, 오늘 경기에서 이 일종의 볼란치 역할을 까를로스 선수가 해주면서 전반까지 나와주고는 있는데 팀의 마지막 패스, 파이널 패스를 넣어주는 과정에서는 약간의 패스에 부정확함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팀 공격 볼줄기의 첫 번째 시작점 역할을 하고 있는 까를로스 선수인 만큼 조금 더 패스의 세밀함을 높일 필요가 있겠고요. 또 마찬가지로 그 패스를 받아주는 선수들 또한 조금 더 날카로운 움직임을 가져가 줘야겠습니다. 등지면서 투지는 플레이. 하지만 공은 화성에게 흘렀습니다. 이인규 등지면서 오른쪽으로 벌려줬습니다. 그대로 원터치 로빙 패스. 수비의 클리어링. 김윤진이 좋은 수비. 하지만 다시 공은 화성에게. 인규. 공용훈 오른쪽. 장영우가 살짝 드리블 시도하면서 뒤쪽으로, 그리고 최후방 김경민에게까지 연결됩니다. 김경민은 왼쪽 선택. 패스를 받는 과정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빠르게 스로인 시도했었고 경기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앞쪽으로 연결. 아크 쪽인데요. 살짝 뒤쪽으로. 이관표 선수에게 연결. 왼발 슈팅. 골키퍼 정면. 또 이 원투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이관표 선수가 괜찮은 패스, 슈팅까지 연결되는 패스를 연결해 줬습니다. 앞으로 한 번에 내준 공. 박태원 골키퍼가 나와서 살짝 처리했습니다. 중원으로. 원터치. 압박이 거센데요. 결국에는 다시 한번 끊어냈습니다. 까를로스 전방 연결됐고요. 이인규 침투 패스 연결이 됐는데 방금 패스는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이인규 선수가 전방에 김민식 선수를 바라보는 패스를 잘 넣어줬었는데 아쉽게 연결되지 못하면서 이 박태원 골키퍼가 처리해냈습니다. 까를로스 선수의 패스 조금 더 정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자마자 까를로스 선수가 한 차례 좋은 전방 패스를 보여줬습니다. 대전의 공격.
왼쪽으로 박성호 드리블 시도. 수비는 많습니다. 이어 받으면서 혼전 상황 뒤쪽으로 빼줍니다. 김민균 이관표에게 다시 후방까지.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제 방향이 전환됐습니다. 박요한 선수 바라봤고요. 연결은 됐습니다. 센스 있는 힐킥 연결되는가 싶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좋은 수비가 나왔습니다. 김민식의 좋은 수비. 후방까지 내려와서 수비 지원을 잘해줬었던 김민식 선수였고요. 대전한국철도의 코너킥으로 경기 이어지겠습니다. 네, 이런 세트피스 하나하나 놓칠 수 없겠죠. 경기 시간은 이제 70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왼발 코너킥 올라갑니다. 약간 낮게 뒤쪽으로 흐른 공 그대로 슈팅 접는 과정. 몸싸움 이겨냈고요. 다시 뒤쪽으로 압박이 거센 화성 직접 달고 올라가면서 압박을 벗어났습니다. 이준용 등지면서 다시 한번 밀집 지역에서 공 풀어냈습니다. 왼쪽으로 벌려줬습니다. 왼쪽 코너킥 살짝 골절되면서 김진영 골키퍼 품에 안겼습니다. 왼쪽에서 크로스를 활용한 공격이 많이 나오고 있는 대전한국철도의 후반전입니다. 김성주 선수가 공을 건네봤습니다. 짧게 뒤쪽으로 까를로스. 후방으로 김경민이 이어받고 안지호가 오른쪽으로. 살짝 주고받는 과정에서 패스미스. 대전의 역습. 수비는 많습니다. 이관표 왼쪽 로빙 패스 머리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네, 김진영 골키퍼가 나와서 잘 처리했습니다. 이런 로빙 패스가 날카롭거든요. 그리고 이관표 선수의 로빙 패스를 봤던 전방에서의 움직임도 날카로웠고요. 전반전과 비교해봤을 때는 확실히 조금 더 날카로운 공격 움직임을 가져가보고 있는 대전한국철도. 침투 패스 연결이 됐습니다. 김승호 그대로 오른발 슈팅. 임팩트가 실리지 못했습니다. 박태원 골키퍼가 어렵지 않게 잡아낼 수 있었던 김승호의 왼발 슈팅. 짧게 주고받으면서 빌드업 이어나가고 있고요. 다시 반대 방향으로. 네, 그리고 대전한국철도가 또 2명의 교체 카드를 일단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단 대전의 공격 그대로 슈팅 멀리 벗어납니다. 네, 그리고 또 2명의 선수가 교체가 됩니다. 네, 박성용 선수와 이준용 선수가 나오고 김규환 선수 그리고 김지석 선수가 이제 후반전 남은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방에서 열심히 뛰어줬었던 이준용 그리고 후방에서 팀을 든든하게 책임졌었던 박성용 선수가 이제 피치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대전의 코너킥 가까운 쪽 일단 헤더. 뒤쪽으로 흐른 공 박예찬이 나와서 잡아줬습니다. 이관표. 김선우 선수네요. 앞쪽으로 살짝. 그리고 침투하는 패스는 연결이 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경기 시간이 72분 지나고 있는데 네, 로빙 패스는 연결이 되지 못했고요. 이 시간에 김승희 감독이 5장의 교체 카드를 모두 꺼냈다라는 것은 그만큼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의 이 득점을 향한 열망이 대단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공격수들을 모두 투입했거든요. 네, 다시 한번 이관표가 끊어냈습니다. 그대로 침투 패스 연결이 됐습니다. 슈팅! 골!
대전항구철도 결국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교체 출전 송수영 다시 한번 교체 출전의 신화를 써냅니다. 자신의 시즌 3번째 골을 만들어낸 송수영. 그 과정에서는 이관표의 명품 왼발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김승희 감독의 송수영 선수를 후반전에 교체 출전시키는 이 선택은 성공적인 용병술이라고 봐야겠네요. 이렇게 73분 흐르는 시간 대전항공철도의 동점골이 나오면서 스코어는 1대1, 승부는 다시 균형을 찾아갔습니다. 화성FC는 전반전 종료 직전에 김민식 선수의 선제골이 있었습니다만 후반전 들어와서는 이렇다 할 공격 기회를 많이 만들어내지 못했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동점골까지 내주게 되었었고 이제 다시 리드는 없어진 채 후반전 남은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대전항공철도는 확실히 후반전 기세가 많이 좋았었는데 골까지는 연결되지 못했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송수영 선수가 해결사 역할을 제대로 해주면서 팀에게 소중한 동점골을 안겨줬습니다. 대전항공철도 물을 생각은 없죠. 김지석이 드리블하면서 앞쪽까지 등지는 과정, 결국에는 수비 성공하는 화성FC. 밀집 지역 까를로스가 앞쪽까지 잘 전달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전항공철도의 반칙. 네, 이렇게 되면 강철 감독도 추가적인 공격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겠죠. 자신들의 홈에서 또 2연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오늘의 경기이기 때문에 승점 한 점씩을 나눠 가진다라는 것은 화성FC 입장에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결과일 것입니다. 화성FC 이인규가 넘어지면서 앞쪽으로 내주어 봤는데 끊겼고요. 박요한 주고받으면서 한 명 제쳐내고 센스 있는 플레이. 박요한이 멀리 걷어냅니다. 앞쪽으로 네, 김진영 골키퍼가 잘 처리했습니다. 중앙으로 내주는 과정 공이 끊겼습니다. 화성FC의 역습 살짝 내주면서 공용훈 중앙 쪽으로 박스 안쪽인데요. 선수 넘어졌지만 경기 진행됩니다. 대전의 역습 왼쪽까지 벌려줬는데 아하, 패스가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박예찬 선수를 바라보면서 역습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터치라인 아웃이 되었습니다. 화성FC의 스로인. 정규 시간은 이제 15분도 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공 따냈습니다. 왼쪽 측면. 네, 대전항공철도 후반전에는 공세가 대단히 강합니다. 좋은 드리블. 그리고 드리블하는 과정에서 주심의 휘슬은 불리지 않았습니다. 네, 이 왼쪽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드리블과 크로스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대전항공철도의 공격이거든요. 네, 그리고 화성FC도 바로 2명의 추가 교체 카드를 선택합니다. 7번 김규표 선수 그리고 10번 조동건 선수가 들어가겠고요. 공용훈 선수 오늘 경기는 여기까지 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수 전반에 걸쳐서 공용훈 선수가 많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팀의 윤활유 역할을 톡톡히 해줬습니다. 이제 그 자리는 김규표 선수 또 조동건 선수가 대체해 주겠습니다. 조동건 선수도 앞서 교체 출전했었던 이인규 선수와 마찬가지로 팀에서 시즌 한 골 한 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강철 감독 입장에서는 조동건 선수를 지속적으로 선발 라인업에 많이 투입을 시켰었거든요. 그만큼 팀에서 믿고 있는 공격수라는 것인데 그 강철 감독의 믿음에 보답해 줄 수 있을지. 까를로스가 앞쪽으로 나오면서 그대로 침투 패스 잘 넣어줬습니다. 조동건 살짝 뒤쪽 이인규에게 연결이 됐고 김성주 왼발 크로스는 골대 뒤쪽으로 향했습니다. 네, 김승호 선수도 오늘 경기는 여기까지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전방에 있던 선수를
빼고 또 전방에 있는 선수를 넣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공격에 대한 그 기조는 유지한 채 조금 더 스태미나 또 정력적인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겠다라는 강철 감독의 선택일 수 있겠습니다. 이인규의 좋은 헤더. 짧은 패스 연결이 되지 않는가 싶었습니다만 김규표 선수가 다시 한번 받아냈고요. 전방 향하는 로빙 패스 끊겼습니다. 경합. 대전이 공 가져옵니다. 전방으로 찔러주는 패스 정확하지 못했고요. 김경민이 공 가져갑니다. 9대0. 후방 김진영이 멀리 처리. 날아오르면서 헤더 김규표에게 끊겼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상황에서 대전의 반칙. 왼쪽으로 바로 벌려주었습니다. 김성주 이인규에게. 주고받는 패스는 정확하지 못했고요. 앞쪽 이제 대전의 공격입니다. 그대로 앞쪽으로. 하지만 패스 정확하지 못했고 김규표가 주고받는 과정 다시 끊겼습니다. 박성우 전방까지. 그리고 왼쪽으로 연결됐습니다. 박스 안쪽 그대로 크로스. 수비 못 맞고 굴절되면서 라인 바깥으로. 대전한국철도의 코너킥. 장영우 선수가 박스 안쪽에서 괜찮은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빠르게 코너킥 처리. 뒤쪽으로 공분해준 대전. 박요한. 오른발 크로스인데요. 김진욱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점프하면서 무리 없이 잡아냅니다. 네, 이제 정규 시간 80분을 향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이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승점 한 점씩 나눠 가지는 거는 만족스러울 수 없는데요. 까를로스의 좋은 패스 조동건에게 연결됐습니다. 조동건 뒤쪽을 바라보면서 김규표에게 다시 까를로스에게까지 공이 옵니다. 왼쪽 선택 김성주. 크로스 시도해봤지만 다시 뒤쪽으로 김규표. 네, 주고받는 패스가 정확하지 못했네요. 까를로스의 패스 미스. 터치라인 아웃되면서 대전한국철도 축구단이 스로인 가져갑니다. 박요한의 스로인 뒤쪽으로. 김윤진이 김규환에게. 그리고 왼쪽까지 벌려줬습니다. 김선우. 오늘 또 전반전부터 팀의 사령관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는 김선우 선수. 이관표 선수와 함께 좋은 투볼란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쪽 바라본 로빙 패스인데요. 선수가 따라가 봤습니다만 부심의 깃발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전반전 후반전 할 것 없이 화성FC의 이 수비진들 라인 컨트롤이 대단히 세밀합니다. 여러 차례 옵사이드 반칙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공격진의 실수다라고 보기에는 수비진의 라인 컨트롤이 대단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진영의 골킥. 전방으로 날아오르면서 헤더. 박요한이 따라가 보고 있고요. 뒤쪽으로 흐른 공 살짝 건드려주면서 라인 나가지 않았는데 공 끊겼습니다. 인터셉트. 김성주 왼발에 있어요. 원투 패스 연결됐습니다. 수비 2명 앞에 두고 크로스 시도해봤는데요. 수비 몸에 맞았습니다. 박요한의 좋은 수비. 등지면서 좋은 움직임. 선수 넘어졌지만 반칙 불리지 않았고요. 까를로스 그대로 왼쪽으로 좋은 패스 연결됐습니다. 김성주 왼발 크로스 뒤쪽 가슴으로 받고 슈팅! 아우 높게 떴습니다. 김성주의 왼발이 다시 한번 빛났던 장면. 선제골의 주인공 김민식 선수가 한번 욕심을 내봤는데 아쉽게 공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앞에 수비가 있었기 때문에 또 완전히 임팩트 있는 슈팅을 시도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했습니다. 대전의 공격 앞쪽으로 찔러주는 패스 받아봤지만 잘렸고요. 9대0.
직접 치고 나오면서 하프라인 넘어서까지 점점 더 드리블 시도. 네, 뚫렸습니다. 이인규에게 1대 찬스. 슈팅! 하지만 그 전에 부심의 깃발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네, 방금은 조동건 선수와 이인규 선수의 콤비 플레이가 대단히 빛났었습니다. 만약에 옵사이드만 아니었다면 득점으로 연결됐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방금의 움직임은 비록 골이 되지는 못했습니다만 대단히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규환 앞쪽으로 주고받는 패스 연결되지 못했고요. 뒤쪽으로 흐르는 공 장영우가 따라가서 터치라인 아웃까지 만들어냅니다. 화성의 스로인. 던질 준비 높이 멀리 던져줬습니다. 등지면서 까를로스 받아내지 못했고 파울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흐른 공 대전이 클리어링했고 라인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다시 한번 화성FC가 비슷한 위치에서 던지기 공격 가져갑니다. 장영우의 다시 한번 스로인. 까를로스 머리로 그리고 라인 바깥으로 나가면서 대전의 공이 선언됐습니다. 빠르게 처리하려고 했지만 김민균 선수에게 넘겨줬고 김민균 선수는 박성우 선수에게 넘겨줬습니다. 던져준 공 다시 박성우에게 그대로 오른발 크로스 중앙 쪽인데요. 뒤쪽으로 흐른 공이 김진영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멀리 처리 앞쪽 머리 살짝 스치면서 뒤로 흐른 공은 대전이 다시 한번 수비. 하지만 세컨볼 기다리는 선수는 없었고요. 화성이 가져갑니다. 김규표 공간 만들고 앞쪽으로 찔러주는 패스. 조동건이 다시 조동건 수비 앞에 두고 움직임 가져가면서 까를로스 좋은 드리블 오른쪽 그리고 크로스까지 올라갑니다. 일단 수비 헤더 등지고 슈팅! 골대 위쪽으로 향합니다. 여느 김민식 선수의 발끝이 확실히 날카롭습니다. 네, 방금 슈팅 상황 다시 보시죠. 가슴으로 받고 그대로 왼발 슈팅. 이 박태원 골키퍼의 손끝에 살짝 스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전의 골문을 정말 위협할 수 있었던 김민식 선수의 좋은 슈팅이 나왔습니다. 오늘 화성FC의 거의 모든 슈팅이 다 김민식 선수의 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의 공격 이관표가 왼쪽으로 다시 이관표 후방으로 내주면서 네, 왼쪽 측면에서 대전이 공격 전개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 번에 찔러주는 패스 선수 넘어졌고요. 휘슬은 불리지 않습니다. 박예찬 선수가 대단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대전한국철도가 왼쪽 측면을 많이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 화성FC도 자신들의 오른쪽 측면 수비를 조금 견고하게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양팀 선수들 간에 또 감독들 간의 지략 싸움이 치열한데요. 네, 방금 상황에 대해서 아쉬울 수밖에 없겠죠. 굉장히 페널티 박스 부근이었기 때문에 뒤쪽으로 흐른 공 대전이 가져갑니다. 이관표 뒤쪽으로 그리고 연결되는 공 다시 한번 이관표에게 그리고 왼쪽까지 벌려줍니다. 박스 안쪽 그대로 슈팅 임팩트 실리지 않으면서 김진영 골키퍼가 어렵지 않게 잡았습니다. 바로 굴려줬고요. 후반전 정규 시간 3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왼쪽으로 벌려준 공 이인규가 트래핑 성공. 한 차례 뒤쪽으로 김규표 까를로스 오른쪽 선택 측면까지 왔습니다. 앞쪽으로 찔러주는 패스 끊겼고요. 앞쪽으로 찔러주려고 했었던 다이렉트 패스도 끊겼습니다.
전방 바라본 패스 인터셉트. 김선우가 살짝 뒤쪽 이관표에게, 그리고 연결이 되면서 다시 한번 좌측에서부터 대전항공철도가 공격 준비합니다. 주고 침투하는 움직임. 패스가 연결이 됐습니다. 슈팅! 골! 송수영 이번 경기 멀티골을 터뜨립니다. 자신이 대전항공철도의 해결사임을 모두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멀티골 송수영, 결국 팀의 역전을 안겨줍니다. 네, 침투 패스가 너무나 날카롭게 잘 들어갔었고 수비가 바로 옆에 붙어있던 상황이긴 했습니다만 송수영 선수가 침착하게 왼발 마무리까지 가져갔습니다. 김진영 골키퍼가 나와서 막아보려고 시도해봤습니다만 구석을 제대로 바라본 아주 예리한 슈팅이었기 때문에 이 슈팅은 골망을 갈랐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송수영 선수는 모든 경기 교체로 나와서 자신의 리그 4번째 골까지 터뜨렸습니다. 정말 특급 히든카드, 또 조커로 부를 수 있겠는데요. 현재 K3 리그 득점 기록 최상위권이 4골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다른 팀들의 경기 결과를 보긴 해야겠습니다만 송수영 선수가 팀의 또 리그의 최다 득점자 이름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화성의 공격, 이인규가 왼쪽에서 김규표에게 그대로 로빙 크로스, 일단 헤더 처리. 오른쪽으로 흐른 공, 다시 크로스, 수비 못 맞고 나갔습니다. 박예찬의 몸을 사리지 않는 좋은 수비. 화성의 스로인으로 경기 이어집니다. 네, 그리고 화성FC가 또 다른 교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3번 김경민 선수가 나오고 33번 최원창 선수가 출전하겠습니다. 네, 경기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결국에는 통안의 역전골을 허용한 강철 감독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박태원의 펀칭이 있었고 일단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 더 공격적인 변화를 많이 가져가야겠습니다. 정규 시간 종료는 이제 곧 되기 때문에 왼쪽으로 벌려준 공 뒤로 흘렀는데 라인 바깥으로 나가면서 아웃이 됐고요. 정규 시간 모두 끝났고 후반전 추가 시간 4분이 주어졌습니다. 빠르게 김성주, 김규표에게 까를로스, 로빙 패스, 헤더 처리, 세컨볼 등지면서 일단은 흘렀습니다. 장영우가 다시 까를로스에게. 까를로스 드리블 시도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풀어냈어요. 다시 뒤쪽 장영우 크로스 앞쪽으로 선수에게 맞았습니다만 뒤쪽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 멀티골의 주인공 대전항공철도의 히어로 송수영이 공을 잡고 후방으로 보내줬습니다. 벌써 후반전 추가 시간도 1분이 흐르긴 했습니다만 사실 3분이라는 시간이 누구에겐 짧지만 또 누구에겐 긴 시간입니다. 화성FC 포기할 수 없겠죠. 오른쪽 뒤쪽으로 장영우의 크로스, 다시 한번 박스 안쪽을 겨냥했는데요. 헤더 세컨볼, 떨어진 공은 클리어링. 구대엽이 다시 한번 앞쪽으로 보내줍니다. 애매한 공, 슬라이딩 태클 들어갔고요. 대전의 공격, 김지석을 바라봤는데 패스가 연결되지는 못했습니다. 경기 막판 화성FC의 파상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빙 패스 살짝 오른쪽, 머리 맞았고 뒤로 흐른 공 높게 클리어링하면서 터치라인 아웃. 네, 그리고 주심이 휘슬을 불면서 항의하는 송수영 선수에게 약간의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지나친 항의에 대한 경고로 보여지고요. 화성의 공격, 전방으로 올려준 로빙 패스 끊겼고, 네, 그리고 주심의 휘슬이 다시 한번 불렸습니다. 네, 방금 공격 상황에서도 부심의 깃발이 올라갔네요. 양팀의 수비진 모두 높은 집중력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수비 라인 컨트롤에 신경을 많이 써주고 있습니다. 대전항공철도 입장에서는 후반전 정규 시간 종료 직전 터진 아주 천금 같은 역전골을 지켜야겠죠. 김성주
살짝 뒤돌면서 클리어링 애매했습니다. 전방으로 찍어 차준 패스는 김진영 골키퍼가 나와서 잡습니다. 바로 전방으로 등지고 잡아보려고 했습니다만 대전에게 뺏겼고요. 이제 대전의 공격, 송수영이 등지면서 공 지켜냈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드리블 시도, 터치라인 아웃. 화성FC의 스로인. 후반전 추가 시간도 이제 1분 남지 않았습니다. 9대0. 사실상 이번 방금 지금 화성FC의 공격이 사실상 마지막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대전항구철도의 강한 전방 압박 마지막까지 잘 통했습니다. 네, 그리고 주심이 골킥을 다시 한번 차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김진영 선수의 골킥으로 시작되는 화성FC의 공격, 마지막 공격이겠죠? 세컨볼. 일단 김규표가 잡아서 왼쪽으로 김성주에게 헤더. 뒤로 오른 공, 태클이 나왔지만 휘슬 불리지 않습니다. 김성주가 전방으로 헤더 경합. 이인규 박스 안쪽 높은 공 슈팅! 하지만 그전 상황에서 다시 한번 부심의 깃발이 들렸습니다. 화성FC 오늘 경기 옵사이드가 너무 안타깝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 순간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 모든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2022 K3 리그 7라운드 화성FC와 대전항공철도 축구단의 맞대결 스코어 1대2 송수영 선수의 동점골 그리고 역전골까지 나오면서 대전항공철도 축구단이 화성에서 귀중한 원정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화성FC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2연승 도전에는 실패하게 됐고요. 반대로 대전항공철도 축구단은 한 차례 패배 이후에 다소 다운됐었던 분위기를 다시 한번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경기 MVP 누가 뭐라고 해도 송수영 선수겠죠. 후반전 시작과 함께 교체 출전하면서 대단히 좋은 움직임 여러 차례 보여주면서 결국 팀에게 천금 같은 동점골 그리고 보물 같은 역전골까지 보여줬습니다. 네, 지금 송수영 선수를 비춰주고 있는데 이 송수영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팀의 특급 조커, 특급 히든 카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준비된 모든 중계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캐스터 금호섭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축구팬 여러분 감사합니다.